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201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광역지자체에는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7개소도 신규 설치되는데요. 이솔립 기자가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그들의 삶을 권리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의 법률인 발달장애인법이 지난 11월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발달 재활 서비스,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공공 후견 지원 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 확대 제공됩니다. 또한 행동 발달 증진센터가 신규 설치되고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이 2015년 대비 2배로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15년도 선정 기준액인 93만 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2015년 대비 21%가 인상됩니다. 지난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약 118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범위를 만 13세까지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확충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유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편의시설 개선과 확충,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재부도 시내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지역 내 이동수단 정착 후 성과 평가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배려와 재정 지원 등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교육 부족과 결혼, 육아 부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성의 낮은 취업률의 원인으로 교육 부재를 언급하며 교육이 전제되지 않으면 취업과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데 상대적으로 장애 여성은 임금과 직업 교육에 대한 기회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복지행정대상 시상식이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 광주광역시 서구가 사관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2015년 복지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8일 세종시 5선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15년 복지행정상 합동 시상식에서는 광주 서구가 8개 분야 중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부문 등에서 각각 우수상과 지역사회 보장 운영체계 부문 등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우리 서구 복지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보다 더 알찬 그런 복지 공동체를 향해서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4관왕 달성을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의 복지 수준이 지자체 중 으뜸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용솔입니다. 최근 경기도 곳곳에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카페가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휴 카페인데요.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수련관 안에 위치한 청소년 힐링 공간 휴카페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을 리모델링해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편안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독서와 스터디, 인터넷을 즐기면서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해 운영하는 휴카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찾아와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카페를 이용하면서 돈도 많이 안 들고 친구들과 공부도 하거나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순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휴카페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커피 바리스타 교육, 그리고 제과 제빵사 교육 등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양주 휴카페를 시작으로 용인과 안양을 포함해 현재까지 문을 연 곳은 4개소. 경기도는 내년 1월 여주와 안산에도 휴카페를 개소해 총 6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새해는 병신년, 이 붉은 원숭이의 해죠. 새해를 기념해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진 원숭이에게 선물을 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명하 기자입니다. 한 꼬마가 아기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먹여주자 원숭이는 맛있게 받아먹습니다. 꼬마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원숭이도 기분이 좋은 듯 사육사품에 안깁니다. 재밌었어요. 원숭이도 만나보고 바나나까지 직접 주는 체험해보니까 내년에 좋은 일 있을 것 같고. 병신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앞두고 에버랜드가 새해의 주인공인 원숭이를 위해 특별 선물 증정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진 원숭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람과 가장 흡사한 영장류입니다. 재능도 많고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능이 높아서 나무에 걸려있는 복주머니도 쉽게 열어 간식을 꺼내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복바구니는 점프해서 터뜨립니다. 물론 바구니 안에는 맛있는 각종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원숭이 친구들의 이런 똑똑하고 영리한 기운을 받아서 가족끼리 모두 화목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꾀가 많고 다재다능하며 영민한 동물 원숭이. 새해에는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한껏 받아 더욱 발전되고 성숙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활동지원기관 226개소 중 21개소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는 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흡연자들이 정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면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의 80%를 되돌려줬지만 이제는 3회 이상만 참여하면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올해의 편한 일터 4곳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일터는 재활보조기구 제조업체 성모의지이며 우수상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편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
행복 두드리미와 3989 비전 테크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아이폰용 장애인 콜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용 앱에는 음성 안내 등 기존 서비스에 차량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도 더해졌으며 이는 안드로이드용 앱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립 청소년 합창단이 마을 경로당 6곳에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합창단은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서 합창 공연과 함께 쌀과 음식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 노원교육복지재단 자원봉사자들과 상계 3동, 4동의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연탄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9일 안동시 정화동에 경북지역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 창업 교육과 컨설팅, 자금, 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총 8개의 창업 보육실과 대강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800년) 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을 일으킨 마녀 위치킨과의 전쟁 중 영생불사의 저주를 받은 코울더. 수상해진 마녀들의 움직임 속에 위치킨의 부활을 감지한 코울더는 멸망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킨의 심장을 손에 넣어야 하는데, 할리우드 대작 출연으로 없어서는 안 될 흥행보증 배우로 자리매김한 마이클 케인은 라스트 위치헌터에서도 탄탄한 스토리에 무게감을 더해줘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엄마가 짜여놓은 인생계획표대로만 살던 소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옆집의 괴짜 조종사 할아버지를 만나 다른 행성에서 온 어린 왕자의 존재를 알게 된다. 소녀는 조종사 할아버지와 친구가 되어가면서 어린 왕자가 살던 다른 세계에 대한 모험을 꿈꾸게 되는데, 단순한 스토리 속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원작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아름다운 영상미와 거장 한스 짐머의 음악을 배경 삼아 원작 속 주옥 같은 명대사들로 관객들에게 동심과 순수함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가가 된 빈센트 반 고흐와 그가 끔찍히 생각하는 동생 테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가 내년 1월 5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가수 옥주현이 뮤지컬 데뷔 10주년을 맞아 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갖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복지TV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두운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더욱더 발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